여보, 재호가 문자 보냈어요. 민수가 아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재호 씨가 미용실 단골이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재호는 본인의 30년 지기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민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카페에서 아내와 친구 재호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말이죠. 20년 결혼 생활의 배신, 상대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오네요. 민수가 현관문을 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언니 미용실 일 도와주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어색함이 느껴졌거든요. 수지는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가며 문을 잠갔습니다. 민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 아내의 행동이 묘하게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저 왔어요. 수진이 시어머니 방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요즘 부쩍 예뻐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니? 수지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건강 관리 좀 하려고요. 영숙은 7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예리했어요. 며느리의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거든요. 수진의 옷차림이 평소보다 화려해진 것도, 화장을 더 진하게 하는 것도 모두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 건강관리 좋지.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말거라. 영숙의 말에는 걱정과 함께 미묘한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방을 나왔습니다. 민수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아내가 냉장고를 열어 무언가를 찾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전화를 받으며 침실로 들어갔어요. 네, 알겠어요. 내일 시간 맞춰서 갈게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는 의아해했어요. 언니한테 전화 받을 때도 저렇게 조심스럽게 받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아내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수지는 평소보다 화장에 더 신경 쓰고 있었어요.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바르고 립스틱 색깔도 평소보다 진한 것을 골랐습니다. 오늘도 언니 미용실 가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네, 요즘 손님이 많아져서 도와달라고 하네요. 수진의 대답은 자연스러워 보였지만 민수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수진이 집을 나선 후 민수는 어머니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민수야, 요즘 수진이가 좀 이상하지 않니? 민수는 숟가락을 멈추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대 여자가 갑자기 그렇게 꾸미기 시작하면 이유가 있는 법이야. 게다가 전화 받는 것도 이상하고 말이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본인도 며칠 전부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영숙이 답했어요. 아니다. 여자의 직감이란 게 있어.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민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거든요. 저녁 시간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미용실 일은 어땠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바빴죠.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수진은 대답하며 빨리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이 샤워하는 동안 민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때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는 무심코 화면을 봤어요. 발신자는 재호였습니다. 내일 약속 잊지 마세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재호는 본인의 30년 지기 친구였거든요. 수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보, 재호가 문자 보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진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라고 했는데요? 내일 약속 잊지 말라고 하네요. 민수의 말에 수진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아, 그거요. 재호 씨가 미용실 단골이거든요. 내일 커트 예약했다고 확인하는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호가 언제부터 미용실에 다녔을까?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나 회사 준비를 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수는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계속 아내 생각이 났어요. 재호와의 문자 내용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는 결심했습니다. 처형 현주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로 한 거예요. 현주 누나, 저 민수예요. 안녕하세요. 민수의 인사에 현주가 답했어요. 어머, 민수 씨.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전화 주시고. 현주는 수진보다 7살 많은 언니로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누나, 요즘 수진이가 미용실 일 도와주고 있다고 하는데 많이 바쁘세요? 민수의 질문에 현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용실 일요? 민수 씨, 무슨 말씀이에요? 수진이가 우리 미용실에 온 지 한 달도 넘었어요. 민수는 당황했어요. 뭐라고요? 수진이가 매일 누나 미용실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현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민수 씨, 혹시 수진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동생 행동이 좀 이상하긴 했거든요. 민수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어떻게 이상했나요? 현주가 답했습니다. 지난주에 만났을 때 옷차림이 평소랑 달랐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새 가방도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기분 전환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누나, 혹시 수진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 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현주는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대 여자가 갑자기 그렇게 꾸미기 시작하면 이유가 있는 법이거든요. 민수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증거는 점점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민수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지는 없었어요. 어머니 영숙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수진이는 어디 갔어요? 민수의 질문에 영숙이 답했어요. 언니 미용실 간다고 하더라. 하지만 표정이 좀 이상했어. 민수는 어머니께 현주와의 통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숙은 놀라며 말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했지. 민수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민수는 고민했습니다. 직접 추궁해야 할까요? 영숙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라.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저녁 8시쯤 수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미용실 일로 바빴어요. 수진이 말했지만 민수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그래요? 현주 누나는 어떻게 지내세요? 민수가 떠보듯 물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요? 바쁘게 지내시죠? 요즘 손님이 많아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수진이를 미행해야 할까요? 영숙이 답했어요. 아들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지는 마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나가야 해요. 손님 예약이 일찍 있거든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이죠. 수진이 집을 나선 후 민수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오늘은 아내를 따라가 볼 생각이었거든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수진을 미행했습니다. 수진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미용실 방향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민수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수진은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수는 멀리서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누가 나타날까? 그때 한 남자가 카페로 걸어왔습니다. 민수는 그 남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다름 아닌 30년 지기 친구 재호였거든요. 민수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재호가 아내 수진과 만나는 모습을 보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며 카페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수는 멀리서 지켜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형제처럼 지내온 친구와 2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는 카페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재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수진은 부끄러워하며 웃고 있었고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재호는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잃었어요. 그때 민수는 친구를 위해 밤새 옆에 있어줬습니다. 장례식 준비도 도와주고 재호가 우울증에 빠졌을 때도 계속 곁에 있어줬어요. 그런 친구가 본인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민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정도 후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재호는 수진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어요. 민수는 재호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재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민수는 사무실로 들어가 재호를 만났습니다. 재호야, 뭐 하고 있었어? 민수의 질문에 재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점심 먹고 왔어. 재호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재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점심은 누구랑 먹었어? 민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재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그냥 혼자 먹었어. 요즘 입맛이 없어서 간단히 먹었지. 민수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했어요. 재호도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민수는 사무실을 나와 차 안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면 수진이 또 거짓말을 할 텐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민수는 한참 고민하다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수진은 이미 와 있었어요. 어머니 영숙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찍 오셨네요. 오늘 일 일찍 끝났어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일이 일찍 끝났어요. 수진이는 오늘 미용실에서 뭐 했어요? 민수의 질문에 수진은 대답했어요. 오늘은 파마하는 손님이 많아서 바빴어요. 누나가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거짓말일 테니까요. 저녁을 먹는 동안 민수는 말이 없었어요. 수진은 평소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민수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 영숙은 아들의 표정을 보며 뭔가 알아챈 듯 했어요. 민수야, 괜찮니? 표정이 좋지 않은데. 영숙의 말에 민수는 답했어요.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수진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민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씁쓸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정작 본인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날 밤 민수는 어머니와 둘이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확인했어요. 정말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영숙은 놀라며 물었어요. 정말이니? 누구와 만났는데? 민수가 답했어요. 재호예요. 제 30년 지기 친구 재호와 만나고 있었어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럴 수가. 그 친구가 아내를 잃고 힘들어할 때 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배신감이 커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이 답했어요. 아들아,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재호가 어떤 속셈인지도 알아봐야 하고 말이다.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2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민수는 며칠 동안 더 증거를 모았습니다. 수진의 행동을 관찰하고 재호의 움직임도 파악했어요. 그러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은행에 들렀어요. 가정 적금 통장 정리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년간 모아온 적금에서 큰 돈이 빠져 있었어요. 은행 직원에게 확인해 보니 수진이 몇 차례에 걸쳐 돈을 인출했다는 거였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어요. 수진이 언제 이런 일을 했을까? 그것도 본인 몰래 말이죠. 집에 돌아온 민수는 수진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적금에서 돈 뺀 일 있어요? 수진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거요? 언니가 미용실 확장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좀 빌려줬어요. 민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현주에게 확인해보고 싶었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얼마나 빌려줬는데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500만 원 정도요. 금방 갚아줄 거예요. 민수는 은행에서 확인한 금액과 달랐다는 것을 알았어요. 실제로는 1,500만 원이 빠져 있었거든요. 수진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재호의 사무실 근처에서 기다렸어요. 재호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거든요. 재호는 점심시간에 수진과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카페였어요. 민수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뭔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재호는 수진에게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수진은 그것을 받아서 가방에 넣었어요. 민수는 궁금했습니다. 봉투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돈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재호와 수진이 헤어진 후 민수는 재호를 따라갔습니다. 재호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민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재호야, 나야. 민수의 목소리에 재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 민수야. 또 왔구나. 무슨 일이야? 재호의 반응이 어색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아줬을 텐데 말이죠. 그냥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 요즘 어떻게 지내? 민수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책상을 정리하며 답했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너도 알다시피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 민수는 재호의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 새로운 서류들이 있었고 컴퓨터 화면에는 부동산 관련 사이트가 켜져 있었습니다. 재호야, 혹시 이사 생각하고 있어?
민수의 질문에 재호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그냥 투자 좀 알아보는 거야. 요즘 부동산이 괜찮다고 하더라고. 민수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재호가 갑자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투자할 돈이 있어? 민수가 물었습니다. 재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조금씩 모아둔 게 있어. 아내 보험금도 있고 말이야.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더욱 커졌어요. 재호가 정말 투자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집에 돌아온 민수는 어머니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재호를 봤는데 뭔가 이상해요.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영숙이 놀라며 말했어요. 부동산 투자라고? 그 친구가 무슨 돈으로? 민수가 답했습니다. 아내 보험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아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들아, 혹시 며느리가 준 돈으로 투자하는 건 아닐까? 민수는 그 말에 번개를 맞은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수진이가 적금에서 뺀 돈을 재호에게 줬을 수도 있어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며느리가 거짓말한 것도 그 때문일 거야. 민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20년간 모은 가정의 돈을 다른 남자에게 주고 있다니. 그것도 본인의 친구에게 말이죠. 그날 저녁 수진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미안해요. 오늘 손님이 많아서 늦어졌어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답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진은 민수의 차가운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 민수가 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을 들어야 할까?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연아, 아빠야. 시간 있을 때 집에 한번 와줄래? 지연이 놀라며 답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집에 오라고 하시고. 그냥 가족들이랑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 학교 끝나고 와. 민수의 말에 지연은 알겠다고 답했어요. 민수는 이제 가족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지연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와 딸을 거실에 앉혔습니다. 지연아, 할머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불렀어. 민수의 진지한 표정에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설마 어디 아픈 데라도 있으신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괜찮아. 다만 엄마에 대한 이야기야. 지연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엄마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민수는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이상한 행동부터 시작해서 거짓말, 그리고 재호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지연은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설마 엄마가 정말 그런 일을? 믿을 수 없어요. 영숙이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할머니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 하지만 증거가 너무 많아. 지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와 엄마가 이혼하게 되는 건가요? 민수는 딸의 반응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지연아, 아직 결정한 건 없어. 하지만 진실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 영숙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엄마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봤니?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영숙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생각에는 내 엄마가 외로웠던 것 같아. 내 아빠가 일에만 매달려서 엄마를 소홀히 한 것도 있고 말이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수진이를 소홀히 했나요? 영숙이 답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좋은 남편이었어. 하지만 20년 동안 일만 하느라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도 사실이야. 수진이도 50대가 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을 거야. 지연이 어머니를 변호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로워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는 항상 회사 일로 바쁘시고 저는 대학교 때문에 집에 잘 없고 말이에요. 민수는 가족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본인이 아내를 소홀히 했을까?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을까? 그렇다고 해서 외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지연이가 왔네. 무슨 일로 집에 왔어? 수진은 가족들이 모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의아해했어요. 평소보다 분위기가 무거웠거든요. 엄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평소처럼 답했어요. 언니 미용실 다녀왔지. 요즘 정말 바빠서 힘들어. 지연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사실이라면 엄마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민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딸 앞에서도 거짓말을 하는 아내를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날 밤 수진이 잠든 후 가족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어요. 아빠, 정말 엄마가 거짓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모 이야기할 때 표정이 이상했거든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이 확실해. 하지만 민수야,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마라.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이 답했어요. 일단 며느리와 솔직한 대화를 해봐야 해. 하지만 그 전에 재호와도 이야기해봐라. 친구로서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야. 지연도 동의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무작정 화내기보다는 차근차근 해결해봐요. 민수는 가족들의 조언에 감사했습니다. 혼자서는 감정적으로 행동했을 텐데 이렇게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다음 날 지연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물었습니다. 수진은 반가워하며 답했어요. 지연아, 어서 와. 오늘도 미용실 일로 바빴어. 엄마가 힘들어 보이세요. 지연의 말에 수진은 잠시 손을 멈췄어요. 그래. 요즘 좀 피곤하긴 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지연은 엄마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고 새로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 새 옷이네요. 예뻐요. 지연의 말에 수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이거 그냥 오래된 옷인데 정말 예쁘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지연이 계속 물었어요. 수진은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기억이 안 나네. 워낙 오래전에 산 거라서. 지연은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옷에는 아직 가격표가 붙어 있었거든요. 엄마, 저랑 이야기 좀 할까요?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뭔 이야기?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수진은 의외의 질문에 놀랐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니? 엄마는 괜찮아.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엄마가 요즘 많이 외로워 보이거든요. 지연의 말에 수진은 눈물이 글썽했어요.
지연아,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빠가 너무 일만 하셔서 서운하시죠? 수지는 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내 아빠는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하지만 엄마는 외로우시잖아요. 저도 대학 때문에 집에 잘 없고, 아빠는 항상 바쁘시고. 지연의 말에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니?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를 이해해요. 50대가 되면서 많은 생각이 드시죠? 수지는 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 엄마가 요즘 정말 혼란스러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싶어. 지연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생각 드는 거 당연해요. 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수지는 딸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잘못된 선택이 뭘 말하는 거니?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다른 분과 만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연아, 너 왜 그런 말을 하니? 엄마,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재호 아저씨와 만나시는 거 말이에요. 지연의 말에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안다고? 누가 알려준 거니? 아빠가 직접 보셨어요. 엄마가 재호 아저씨와 카페에서 만나시는 걸 말이에요. 수지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어. 어떻게 다른데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한참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재호 씨가 아내를 잃고 많이 힘들어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처음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 그럼 지금은 어떤 마음이세요? 지연의 질문에 수지는 답하지 못했어요. 본인도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었거든요. 엄마, 정말 재호 아저씨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연의 직접적인 질문에 수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잘 모르겠어. 그냥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좋았어. 내 아빠는 항상 바쁘시고, 너는 대학생이 되어서 집을 떠났고, 엄마는 정말 외로웠거든. 지연은 엄마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빠의 마음도 생각났습니다. 엄마,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아빠가 얼마나 상심하실지 생각해 보셨어요? 수지는 딸의 말에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있어. 내 아빠한테 정말 미안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럼 이제라도 정리하세요. 재호 아저씨와의 관계를 끝내고 아빠한테 사과하세요. 지연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지. 하지만 내 아빠가 날 용서해 줄까? 아빠는 엄마를 사랑하세요.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해요.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엄마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내가 외로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배신감은 컸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정말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했니? 네, 아빠. 엄마도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하지만 아빠도 엄마를 좀 더 이해해 주세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며느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우리도 반성할 부분이 있어. 앞으로는 가족끼리 더 많이 대화하고 서로를 보살펴야 해. 민수는 가족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특히 재호에 대한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지연의 말대로 수진이 정말 관계를 정리할 것인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재호와는 직접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친구로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민수는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시간 있을 때 만나자. 할 이야기가 있어. 재호는 민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당황했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만나자고 하고. 중요한 이야기야.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자주 가던 술집에서 만나자. 재호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알겠어. 저녁 8시에 만나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자주 가던 술집에서 만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했을 텐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재호야,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재호는 술잔을 들며 답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너 우리 수진이랑 만나고 있지? 민수의 직설적인 질문에 재호는 술을 뱉을 뻔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말이야 그게? 모르는 척하지 마. 내가 직접 봤어. 너랑 수진이가 카페에서 만나는 걸 말이야. 재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 뭐가 다르다는 거야? 내 아내와 몰래 만나놓고 뭐가 다르다는 거냐?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재호가 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 의미 없었어. 수진이가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몰래 만나고 가정의 돈까지 가져다 준 거야? 민수의 질문에 재호는 당황했습니다. 너 그것까지 알고 있었구나. 당연히 알지. 20년간 모은 우리 가족 돈을 내가 가져간 거잖아. 재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민수야,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 거야. 수진이가 너무 따뜻하게 대해줘서. 그래서 내 아내를 유혹한 거야? 30년 친구가 이럴 수 있어? 민수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재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유혹한 게 아니야. 수진이가 먼저 나한테 관심을 보였어. 너무 외롭다고, 내가 본인을 소홀히 한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수진이가 먼저 그랬다고. 재호의 말에 민수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구의 아내와 그런 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거야? 재호는 술을 한 잔 마시고 말했어요. 민수야, 너도 잘못이 있어. 20년 동안 수진이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데. 일만 하고 가정은 뒷전이었잖아.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재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 진정하라고. 30년 친구가 내 등에 칼을 꽂아놓고 진정하라고.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호도 따라서 일어났어요. 민수야,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없었어. 그냥 위로받고 싶었던 거야. 아내를 잃고 너무 외로웠거든.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친구라면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니야? 민수의 말에 재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민수는 재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호야, 우리 30년 친구였잖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재호가 답했어요. 알고 있어. 나도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간단해. 수진이와의 관계를 끝내고 빌린 돈을 갚아. 그리고 우리 가족 앞에서 사과해. 민수의 말에 재호는 놀랐어요. 가족 앞에서 사과하라고? 당연하지.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한 일을 생각해봐. 어머니도 알고 계시고 지연이도 다 알고 있어. 재호는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잘못했어. 수진이와는 정리하고 돈도 갚을게. 재호야, 약속해.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마. 그리고 회사 일도 정리하자. 재호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회사까지 정리하자고. 민수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다고. 내가 한 일이 더 심하지 않아? 민수의 말에 재호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알겠어. 회사 일도 정리하겠어. 하지만 시간은 좀 줘.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걸 정리해. 그리고 수진이한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할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30년 우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민수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여보, 어디 다녀오셨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랑 만나고 왔어요. 민수의 대답에 수지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재호 씨와요? 무슨 이야기 하셨는데요? 수진아, 우리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하자. 민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던 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보, 저는 아무 말 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민수의 말에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변명할 생각도 없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2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말이죠. 수진아, 왜 그랬어? 정말 나랑 살기 싫었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여보는 항상 일만 하시고, 지연이는 대학생이 되어서 집을 떠났고, 저는 정말 혼자인 것 같았어요. 민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본인이 가정을 소홀히 했던 걸까? 일에만 매달려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걸까? 수진아, 내가 부족했던 것도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수진이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때 어머니 영숙이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울음소리가 들려서 민수가 어머니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숙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아, 내가 한 일은 정말 잘못된 거야.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는 건 다행이다. 어머니,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영숙이 답했어요. 일단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라. 그리고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재호 씨와는 이미 정리하기로 했어요.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재호도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어. 돈도 갚고 회사 일도 정리하겠다고 하더라고. 수진이 놀라며 물었어요. 회사까지요? 그럼 재호 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재호가 알아서 할 일이야.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어. 민수의 말에 수진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본인 때문에 재호의 인생까지 망가뜨린 것 같았거든요. 그때 지연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들려서요. 민수가 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연은 엄마에게 다가가 안아주었어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끼리 더 많이 이야기해요. 수지는 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런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니? 지연이 답했어요. 엄마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 가족만 생각하세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가 중요해. 가족끼리 서로 더 많이 소통하고 보살펴야 한다. 민수도 일만 하지 말고 가정에 더 신경 써야 하고 말이야.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앞으로는 회사 일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어요. 엄마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시는 게 어때요?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엄마도 본인만의 삶이 필요하세요. 수진이 관심을 보였어요. 새로운 일? 어떤 일? 현주 이모 미용실에서 일해보세요. 아니면 다른 일이라도 좋고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수진이도 본인만의 일이 있으면 더 활기차게 살 수 있을 거야. 6개월 후 민수네 가족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을 줄이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늘렸어요. 주말에는 수진과 함께 산책을 하고 지연이가 집에 올 때면 가족 모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진은 현주의 미용실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손님들과 친해지면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자신만의 일이 생기니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재호는 약속대로 모든 돈을 갚고 회사에서 손을 뗐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민수와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네 가족은 모두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대학 과제를 하고 있었고 수지는 뜨개질을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신문을 읽으면서도 가족들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여보, 요즘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민수의 대답에 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정말 좋아졌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요. 영숙이 손녀의 말에 답했어요. 그래, 가족이란 게 이런 거야. 힘들 때 서로 도와주고 잘못했을 때 용서해주고 말이다. 민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위기가 있었지만 오히려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소통도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와 수지는 오랜만에 둘이서 산책을 나갔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수진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앞으로는 더 좋은 남편이 될게요. 민수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50대 중년 부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후 알림 설정을 하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